네, 안녕하세요. 카단방의 포스트비 대표 현결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현금 결제는 거의 없죠. 대부분 카드 결제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오픈하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카드 결제기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매장들이 있습니다. 뭐 학원, 미용실, 당구장, 아이스크림 가게, 슈퍼마켓, 카페, 약국, 병원, 학원 뭐 등등등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이런 유선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선 카드 단말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랜선이죠. 랜선을 여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LAN이라고 되어 있죠. LAN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L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공유기나 모뎀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기나 모뎀 보면 뒤에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죠. 랜1, 랜2, 랜3 이렇게 있을 텐데요. 원하는 곳에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이 어디냐면요.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차 마실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장이 오픈을 했어요. 생강차나 뭐 대추차, 유자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재료를 엄선해서 청을 담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마실 업체에 제가 이 KTC K400 모델을 제가 설치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표님이 한 3, 4일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카드 단말기, 유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싶다라고 제가 그 대표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미리 인터넷 설치를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선 카드 단말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랜선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표님에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설치를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모뎀과 그 공유기가 그 카운트 밑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가 이제 보통 한 2m짜리, 3m짜리, 4m짜리, 5m짜리 랜선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모뎀과 공유기가 보통 책 크기는 카운터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카운터에 제가 설치를 하면 이 랜선이 보통 2, 3m 짜리를 제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공유기나 모뎀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편하겠죠. 저희가 설치하기에는요. 그래서 제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대표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유선 카드 단말기가 필요할 거니까 인터넷과 공유기는 미리미리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카드 단말기가 보통 카운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카운터 주변, 즉 2, 3m 안에 모뎀이나 공유기를 설치해 달라고 기사님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해 주세요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차 마실 매장에 이 KTC K400 모델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 단말기는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 내용이 정말 알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단말기를 설치를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구성입니다. 튼튼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고장이 나서는 안 되겠죠. 내구성이 튼튼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S가 잘 돼야 되겠죠. AS가 정말 잘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KTC K400 모델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능은요, 카드 결제는 기본이죠.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 결제는요, 이렇게 아이스칩으로 하죠. 이게 아이스칩입니다. 이 아이스칩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이스칩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스칩에 이 카드의 데이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금액을 누르라고 뜨죠. 이렇게 금액을 누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금액을 잘못 눌렀으면 여기 지움을 눌러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000원 이렇게 1,000원을 눌러서, 그리고 이 단말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가 칼라예요. 칼라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입력을 할 때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이 단말기를 작지만, 이 단말기 자체는 크기는 작지만 여기에 표시되는 그 숫자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눌러볼게요. 결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용지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1번 누르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용지가 올라옵니다. 뜯을 때는 밑으로 뜯으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장은 고객용이고요.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취소도 가능합니다. 취소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여기 파란색 취소 버튼을 누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에 결제한 거 있죠. 마지막에 결제한 걸 우리가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를 취소를 할 때 하루에 여러 개의 카드의 결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로 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 전에 결제했던 걸 취소할 때 여기 직전 취소 있죠. 그 전에 결제했던 걸 취소할 때는 여기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용해서 결제를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결제 취소가 아니고 그 전에 결제했던 걸 취소할 때는 여러 가지 입력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냐면 날짜, 그 카드를 결제한 날짜도 수정해서 여기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 번호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카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고객이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매장에 방문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취소가 가능하죠. 한번 취소 한번 해볼까요? 이건 마지막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취소해서 할 수가 있겠죠. 3번은 직전 취소입니다. 그리고 1번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되겠죠. 자,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는 여기다 합니다. 여기 페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페이라고 쓰여 있죠. 페이,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 대면 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카드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국민카드인데요. 이 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망가졌어요. 아이스칩이 망가졌으면 이 카드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볼게요. 못 읽습니다. 이쪽에 넣으면 못 읽어요. 이렇게. 자, 뭐라고 떠요? 카드 결제. 자, 카드를 읽혀주세요라고 뜨죠. 못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제를 하냐면, 이게 망가진 카드는 뒤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걸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마그네틱을 옆에다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합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이건가요? 이쪽에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죠. 읽혀지죠? 그럼 금액누라고 뜨죠. 그래서 이렇게 읽히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카드 결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제를 하냐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바코드 결제 방식이죠. 그 다음에 그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바코드와 QR코드도, 자, 바코드와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단말기를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이제 현금 영수증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금을 눌러보면, 여기 현금 보이시죠? 현금을 눌러보면 이렇게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에요. 자, 여기 이제 금액을 먼저 누르고요. 이렇게 금액을 먼저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하고 뭘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휴대폰이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사업자 지출증빙이죠.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고객의 뭘 입력을 해야 돼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금 영수증도 발행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신용기능, 여기 신용기능이 있죠. 이렇게 신용기능을 누르면 1번이 신용승인이고 2번이 전화등록인데요.
1번, 2번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용 승인 같은 경우는 이 신용 버튼을 눌러서 어떤 결제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결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현대홈쇼핑이나 그다음에 CJ 홈쇼핑, 우리 케이블 TV에 정말 많은 홈쇼핑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TV를 보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어때요? 전화를 해서 그 직원에게 여러분의 카드 번호와 그다음에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 현대인지 롯데인지 삼성인지 이 세 가지 정보를 알려주면 그 홈쇼핑에서 결제를 하죠. 결제를 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결제됐다라고, 어디 홈쇼핑에서 얼마 결제됐다라고 문자가 날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홈쇼핑 업체에서 택배로 여러분이 신청한 상품을 보내줄 겁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 결제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그런 비대면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비대면 결제를 또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들이 본인의 사업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카드사명을 알려줘요. 그리고 결제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대면 결제예요.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많이 이용하죠. 학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어떤 분과 어떤 고객과 일정하게 계속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때는 이제 무선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결제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무선 카드 단말기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그죠? 무선 카드 단말기 들고 가서 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카드사 명만 알면 여기서 신용 버튼을 눌러서 결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비대면 결제입니다. 고객이 여러분의 매장에 오지 않더라도 결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들을 보면 해가 갈수록 이 비대면 결제, 그죠? 비대면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손님들이 비대면 결제를 요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비대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정말 KTSK 400 모델 이 유선 카드 단말기를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느껴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 가면 이렇게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능이 있죠.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에게 직접 말씀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문한 마실길이죠? 마실길인가요?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차마실이네, 차마실, 그죠? 차마실 대표님으로부터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통장, 대표자 신분증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미리 제가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방문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사진 4장을 찍습니다. 사진 4장을 어떤 사진이냐면, 첫 번째는 간판 사진. 간판 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장 출입구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사진을 찍냐면 내부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어떤 업종인지.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업태가 있고 종목이 있죠. 업태가 있고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찍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경우는 미용실 내부 사진 2장을 찍겠죠, 제가.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학원 강의실이나 교무실을 제가 찍겠죠. 옷가게도 마찬가지겠죠. 안에 있는 옷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진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 2장을 찍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로 병원 내부 사진 2장을 찍겠죠. 이렇게 해서 간판 사진, 출입구 사진,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사진 2장,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태블릿 PC로 제가 가맹점 신청을 해드립니다.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통장, 대표자 통장,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을 받고요. 그리고 사진 4장을 제가 찍죠. 이 서류와 사진을 이 태블릿 PC에 작업을 합니다. 제가 카드사는 총 9군데가 있습니다. 현대, 롯데, 삼성, P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9개의 카드사가 있는데요. 이 9개의 카드사로
제가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작성을 하죠. 차 마실 이 업체의 뭐 가맹점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소라든가 카드 결제를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통장의 계좌번호 그리고 어느 통장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제가 작성을 합니다.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요. 그리고 작성을 한 다음에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신청서라고 하죠. 가맹점 신청서가 9개 카드사별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해드린 카드사 가맹점 신청서를 9개 카드사에서 받겠죠. 받은 다음에 이 카드사 담당 직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어떤 심사를 할까요? 여기에는 그 고객들이 와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통 하루나 짧으면 하루, 길면 이틀 시간 안에 9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승인을 받게 됩니다. 9개 카드사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카드 결제하세요. 예, 우리 카드 결제하세요. 삼성카드 결제하세요. 이렇게 각각의 9개 카드사에서 가맹점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드립니다. 이 유선카드 단말기는요, 크게 일시불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가격은 저희 2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보다는 약정 렌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2년 약정 렌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월 2만원에 해드리고 있고요. 계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3년 약정을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월 15,000원에 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3년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동일한 제품으로 무상 교체를 해드립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카드 단말기 설치, 사용 방법 설명,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 그리고 계약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포스TV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구매도 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제가 표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마실 도로가에 위치한 차마실 매장의 모습입니다. 방금 도착을 했고요. 카메라에 생강차, 담아두고 있습니다. 배추차, 유자차. 유선카드 단말기를 공유기와 랜선으로 연결을 해드린 다음에 대표님에게 자세한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카드 결제하는 방법부터 카드 취소하는 방법, 그리고 비대면 결제를 하는 방법, 용지를 교체하는 방법 등등 카드 단말기를 사용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작동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업체는 지금 현재 마산, 창원, 김해, 장유, 거제, 통영, 부산, 밀양, 양산 지역에서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상담부터 설치, 그리고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마실 매장의 모습이고요. 다양한 수제청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마실 매장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